네, 안녕하세요. 케이커스의 권종호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마다 저에게 뭘 어떻게 사야 하냐고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미친 듯한 그래픽카드 가격 때문에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 돈 주고 컴퓨터를 사는 건 오바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좀 다시 떨어지고 있긴 하던데 빨리 가격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중에 클래스 101에서 다빈치 리졸브 강좌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이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다빈치 리졸브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강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서 강좌가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편집을 알려드리려면 장비, 그러니까 즉 편집용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PC 맞추는 게 너무 비싸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애플의 M1 iMac이 생각이 났고 그 M1 iMac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최저 사양을 구입해 봤는데요. 과연 M1 iMac 최저 사양이 편집용으로 얼마나 쓸만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 때 맥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는 영상 작업에서 맥을 주력으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컴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맥 기반보다는 PC 기반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M1은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수많은 리뷰어들이 4K 영상도 편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69만원에 꽤 훌륭한 4K 모니터를 주는데 덤으로 4K 영상 편집도 가능하다? 바로 신사에 가서 카드 끌고 왔습니다. 완전 기본 iMac으로 구입을 했고요. 대충 간단히 스펙을 훑어보면 가격은 169만원, 8코어의 CPU와 7코어의 GPU, 8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고 저장 용량은 256기가짜리 SSD입니다. 기본으로 매직 키보드랑 매직 마우스를 주는데 이게 이쁘고 가볍고 무선인데다가 반응도 좋고 하긴 한데 저는 편집할 때 못 쓰겠더라고요. 매직 키보드는 그래도 쓸만한 것 같은데 매직 마우스는 휠이 있는 일반 마우스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기 손목이 여기 진짜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자동 조도 조절 기능과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저희는 영상 편집하는 거니까 이거 다 끄고요. 디스플레이는 4.5K로 시원시원합니다. 홈페이지에는 4480x2520 해상도로 나오고 10비트의 색상을 지원하고 액정의 밝기도 500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DCI P3의 색외경을 지원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거의 99.999%의 영상이 REC709, BT709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3.5파이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USB 포트는 C타입으로 2개가 있고 2개 모두 썬더볼트 3를 지원합니다. 썬더볼트 3는 USB 3.1 2세대를 지원한다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름이 맨날 바뀌어서 좀 헷갈리죠. 지금은 아마 USB 3.2 Gen 2라고 부를 텐데 쉽게 생각해서 최대 10GBps USB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주로 외장 SSD에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4K 정도를 편집하기에는 충분한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M1 iMac에서 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몇 건의 영상 편집을 진행했는데요. 4K 영상 편집이 과연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개인적으로 많은 유튜브 리뷰에서 4K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기준 설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K 영상을 FHD 타임라인에서 편집하는 것도 4K 영상 편집이라고 보는 것인지, 테스트에서 활용하는 4K 푸티지가 인트라 프레임인지 롱곱인지, 혹은 8비트인지 10비트인지 12비트인지, 혹은 23.976 프레임인지 29.97 프레임인지 59.94 프레임인지, 압축 코덱인지 매개 코덱인지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에 따라서 편집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저는 4K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돌린다는 기준을 4K,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UHD죠. 3840-2160에 29.97 프레임 타임라인으로 편집하고 렌더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활용하실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EOS R5의 프로젝트를 불러와 봤었는데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이 활용되어서 테스트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스들이 있는 프로젝트지만 파일을 불러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편집의 경우엔 같은 4K라도 동영상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편집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데 우선 4K 8비트의 인트라 프레임, 그러니까 4K 8비트 ORI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백이 꽤나 잘 되는 편이에요. 4K 타임라인 위에서 재생, 일시정지 사이에 렉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영상을 빠르게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나름 할만했습니다. 편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소스 모니터를 쭉 훑으면서 보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인점 잡고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아웃점 잡아서 끌어가지고 타임라인에 넣어보고 그리고 조금 옮겨가지고 플레이하면서 계속 편집점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훑어보는 것이 잘 안되면 편집할 때 굉장하게 답답합니다. 근데 4K 8비트의 롱곡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4K 8비트 인트라 프레임과 생각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하지만 플레이백을 할 때마다 약간씩 프레임 드랍이 생길 때가 더 자주 있긴 합니다. 색 보정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는 대로 잘 먹어주는 편이고 오랫동안 편집을 진행해도 튕기거나 하는 문제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4K 10비트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요. 4K 10비트 인트라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레이백은 수월한 편인데 4K 10비트의 롱곡은 플레이백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4K 10비트는 둘 다 훑어보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재생과 일시정지 사이에 렉 같은 것도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색 보정을 할 때도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아서 편집을 하시려면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타임라인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잘 튕기기도 튕기고요. 이외에 프로레스 422 HQ 정도 되는 매개 코덱 같은 경우에는 꽤 편집이 원활했고요. 4500만 화소 정도 되는 사진 파일 같은 것들도 당연하지만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또 의외로 EOS R5로 찍은 8K 8비트 오라이 그것도 어느 정도 플레이백이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플레이백이 된다는 거지 편집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4K 12비트 파일 같은 경우는 프리뷰 품질을 8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도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플레이백 자체가 버거웠고요. BMPCC 6K에 6K 1:3 비로우 푸티지 같은 그런 고용량의 파일도 프리뷰 품질을 4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야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M1 iMac 최저 사양에서 4K 영상 편집을 프리미어에서 하신다면 4K 8비트까지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상의 푸티지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신다면 프록시를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프리미어보다 전체적으로 플레이백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K 8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편집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4K 10비트 인트라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많은 인내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편집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K 10비트 롱곡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데요. 초반에 플레이백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어느 정도 편집이 진행되고 나면 수시로 프로그램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타임라인에서 편집할 때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영상을 출력하고 나서도 이러한 현상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지 않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K 12비트, 6K 비로우, 그리고 8K 8비트 오라이 등 다양한 소스들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플레이백이 굉장히 잘 되는데 계속해서 편집을 하다가 타임라인에 클립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현격하게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사양이 좋은 PC로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프리미어도 편집을 진행할수록 느려지는 것은 똑같지만 다빈치 리졸브는 조금 더 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조리개 편을 찍었던 프로젝트인데 4K 10비트의 롱곡 소스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단순한 타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편집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지고 튕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프리미어로 옮겨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한 게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 페이지에서 영상을 플레이백하는 것보다 색 보정 페이지에서 영상을 플레이백하는 게 더 재생이 잘 됩니다. 뭐지? 하지만 다빈치는 필살기가 있죠. 설정에서 타임라인 세팅을 1920, 1080으로 바꿔서 편집을 하시면 플레이백 프레임이 꽤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편집을 진행하시다가 뽑기 전에만 타임라인 세팅을 3840, 2160으로 바꾸어서 뽑으시면 편집하신 그대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긴 합니다. 색 보정은 기본적인 노출과 채도, 색온도 등을 조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이즈 리덕션과 그레인과 같은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크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리덕션과 그레인은 렌더링 전에만 적용을 하고 평소에는 꺼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대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M1 iMac 최저 사양에서 4K 영상 편집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4K 8비트까지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푸티지를 활용해서 편집을 하신다면 처음에는 플레이백이 잘 되는 걸 보고 우와 역시 다빈치 대박 8K도 잘 돌아가잖아 하시면서 생으로 편집하시다가 타임라인이 복잡해지면서 프록시 작업을 하시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프록시로 편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팝컷을 안 쓰는데 맥에서는 팝컷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리뷰들을 봐도 파이널 컷에서는 정말 영상들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램이 부족해서 그런지 4K 타임라인으로 편집을 하면 정말 자주 튕겨요. 사실 OK컷 조리개편을 M1 iMac에서 다빈치 리졸브로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 중에 거의 10번 정도는 튕겼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미어로 가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또 이건 엄청 옛날부터 있었던 맥의 문제점인데 아직도 안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렌더링하면 편집 프로그램의 컬러와 퀵타임 플레이어의 컬러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맥을 쓰는 초보분들이 퀵타임 플레이어의 컬러에 맞춰서 강제로 색 보정을 추가해서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도비에서 그런 럿을 다운받을 수 있게도 해놨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이나 일반 PC로 보는 사람들은 채도가 과한 영상이 보이게 될 수 있으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좀 많이 아쉬운 문제이긴 한데 테두리가 흰색이라서 저는 어두운 영상을 편집할 때는 꽤 거슬리더라고요. 물론 M1 iMac이 전문 영상 편집용 PC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선택권을 좀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뒷면 컬러는 참 이쁘고 다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앞면도 흰색 혹은 까만색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외장하드 살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유튜브던 토크건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다 롱곱으로 찍거든요. 근데 이 소스로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 타임라인에서 픽셀이 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렌더링을 해도 이 픽셀 깨지는 현상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질 때도 있고 안 깨질 때도 있고 깨져 있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보면은 다시 복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성능과는 별개로 169만원에 모니터에 컴퓨터에 키보드에 마우스까지 주는 명성대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컴퓨터인 것 같긴 합니다. 외형도 처음에는 약간 장난감 같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약간 169만원 가격 안에 인테리어 소품 비용도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 소품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다만 마우스는 하나 따로 구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마도 사용하시다 보면 USB 포트가 턱없이 모자라서 허브나 도글 따로 구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아이맥의 이동성이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노트북도 아닌 주제에 이동성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을 했었지만 사무실에서 이곳저곳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전원 코드 하나만 꼽으면 되니까 리뷰 컨텐츠를 찍거나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나 널찍널찍하고 밝은 화면이랑 라인 하나로 이동 가능해서 언제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휴대성은 정말 큰 만족감을 줬습니다. 네, M1 iMac으로 4K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신다는 분들은 아주 인내심이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램을 16GB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낫겠지만 램 업글 가격이 돌아버린 수준이고 업그레이드 하면 4K 동영상 편집 가능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4K 영상을 FHD 타임라인에서 작업하신다면 굉장히 할만하고요. 그 4K 영상이 8비트 소스라면은 확실히 원활하게 편집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169만원에 4K 모니터를 주고 또 원활한 4K 편집이 가능하다니 처음부터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함께 준다는 점이나 제품의 부피가 상당히 작다는 점 등 부가적인 장점이 많아서 편집용 컴퓨터로 추천 리스트에 후보로는 놓을만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PC나 노트북 등을 더 테스트해봐야 M1 iMac이 강추인지 비추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편집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영상 입문자들에게 PC보다는 M1 칩을 탑재한 맥미니, iMac, 맥북 에어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PC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선 너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픽카드니 CPU니 USB 포트의 속도, sRGB니 BT709니 컬러 매니지먼트니 캘리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나 기계에 크게 관심이 없고 순수히 편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신다면 아무나 쓰셔도 쉽고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만 영상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팝컷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4K CPT 소스가 1080 타임라인에서도 언제 튕길지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래서 프록시 작업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편집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성비는 훌륭하지만 절대적인 성능이 4K 영상을 원활하게 편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영상 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최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괜찮으려나? 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마치고 이 iMac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은 촬영 소품으로 쓸 때 혹은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 볼 때 미팅할 때 등 꽤나 자주 활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컷의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